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거래소 시장이 85포인트 4.1%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28포인트 4.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주변은 온통 안 좋은 이야기로 인해서요,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었는데요. 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현 장세 투자 대응 전략과 함께요, 반도체와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와 뉴스에 대해서요, 알아보면요. 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 바이오시밀러 본격 성장 목표가 27% 상승이죠. 긍정적인 리포트로 인해서요, 그나마 금일 선방한 하루였고요. 다음은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요,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눈높이 높아진 반도체주 실적, 사태 이후 반등 주도죠. 다음은요, 한일 무역 분쟁 수혜주, 실적, 주가 모두 개선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종목입니다. 네페스 반도체 패키징 매출 본격화로 성장 기대가 그죠? 증가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고, 그죠? 그리고 원익 QNC 2020년 매출 성장 기대 매수 유지.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은 2차 전지 관련주죠. 필옵티스 중진출 2차 전지 쌍끌이 호재 미래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다음은 엠플런스 311억 규모 2차 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 계약. 자, 시장이 안정만 되면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주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 종목군에 대해서 뒷부분에서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코스피 지수하고 수급인데요, 저 화면에 보이듯이, 그쵸?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1조 2천억대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요, 외국인들이 1조 3천억대 순매도를 보이면서요, 최근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간은 한 400억 정도 순매도, 그죠? 관망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 좀 반대죠? 이 개인들이 5,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 외국인들이 5,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기간도 1,9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해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콜 옵션 쪽에서도 개인들이 63억 매도,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 콜 옵션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하방으로 봤다. 그러니까 지수 하락이 나야지만 수익이 난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한 거고요. 외국인들은 25억, 그렇죠? 순매수죠. 상승적으로 베팅을 했다. 기간도 57억 상승적으로 순매수를 보였어요. 풀 옵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요, 282억, 그렇죠? 매수면은 하방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해야지 이 수익이 나는 구조죠. 하락 쪽으로 베팅을 했다면 이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았지만은 이 파생 쪽에서는 오히려 이 상승 쪽으로서 해지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어서 풀옵션 외국인들이 153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들도 218억 상방적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일단 선물 옵션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 12일이죠. 아마 지수 하락은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판단이 이 파생 쪽에서 나왔다라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큰 폭의 하락이죠. 한 5% 넘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 배경은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가 연율 7.1% 감소를 하면서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시장 크게 하락했어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면서 지난 2월달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3원 상승한 1204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다시 1200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죠.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 금가격 때는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가격인데요. 1670달러로서요. 4.4% 상승을 했죠. 자,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전자산 쪽에 돈을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페크하고 러시아 석유 감산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유가가 급락했죠.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작동이 되면서 금일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나. 여기에 가장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미국 나스닥 지수죠. 미국 지수예요. 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9년 3월이죠. 1265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요. 지난 2월 달에 9838포인트까지, 그러니까 한 11년간 7배 상승을 하면서요. 본격적인 하락 우려가 분명히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지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그러한 걱정들이 상당히 크고 또 실질적으로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초기에는 그렇죠?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따라서 조금 하락할 수 있지만요. 이 뒷부분에서 보듯이요. 요 종합지수 월봉상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1년간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갔지만은 국내 증시는 그렇죠? 이 2000선, 지금 이 선 그은 데가 2000선 부근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벌써 10년 넘게 계속적인 행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간 폭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초반에는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받겠지만은 나중에는 덜 받는다. 특히요. 국내 증시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요. 이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가치죠. 1배 미만이다. 그렇죠? 그만큼 저평가. 이 주가 순자산 가치라는 것은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청산을 한다면은 뭐 자산이 있을 때고 부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를 뺀 나머지, 내가 만약에 지금 주식에 1억치 있다면은, 그죠? 만약에 0.8배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1억 있다면 20% 이상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내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 이상을 내가 청산 가치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국내 증시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뭐 초반에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받겠지만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국내 증시는 상승한 폭이 없고 또 실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코스피 지수와 개인 순매수. 그죠? 개인들이 순매수 폭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여태껏 가장 많은 순매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한번 월별로 개인 순매수 한번 순위를 보면요.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적이 지난달이죠. 2월 달에 4조 8천억대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따져서 순매수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 1월 달에 4조 4천억대. 그리고 이번 달 지금요 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3조 5천억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08년이죠. 10월 달에 2조 4천억. 그렇죠? 요기 때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크게 1000포인트 하락할 때죠. 그 당시 개인들 매도가 절정에 이르고 매수가 절정에 이르고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다는 얘기죠. 절정을 이루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전환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말한 것이 5위가 19년 5월 달이죠. 2조 7천억대. 바로 요 부근이죠. 크게 하락하고 그 다음 달 반등 주는 그런 모습, 그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모습. 그죠? 그리고 4위가 2015년 7월이에요. 2조 8천억대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 달까지 하락 모습을 보이다가 그리고 저점 찍고, 그죠? 그 다음 달에도 저점 찍고 강한 밑꼬리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 낙폭의 대부분을 만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크게 해주고 있지만은 최근 올해 들어서 이 개인들의 순매수가 조금 절정을 이뤘다. 오히려 반대 포지션으로 조금 갖고 가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 절정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요? 조금 예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별 한번 대응 시나리오. 이건 이제 어제죠? 일요일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국내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도주들이 새롭게 부각된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이끌 거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죠. 근데 또 반대로요. 국내보다 해외 영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 지속. 그러니까 오히려 어저께 말씀드릴 때 1번보다는 2번이 금일 시장에 나타나면서 크게 하락했는데요. 자,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은 전반적인 약세 속에요. 바이오주들이 선별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렇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어떠냐, 아니면 그냥 지금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거의 절정 부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버티는 것이 낫지 않나, 아니면 현금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낫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뭐 주식 시장에 상당히 좀 오래 있었어요. 우리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죠. 지수가 2000에서 1000포인트 깨지고 900포인트까지 내려갈 때, 그렇죠? 일부 매도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는 한요. 그러면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하락장에서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다시 2000포인트에 올라왔을 때 잦은 매매 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가 않아요. 그죠? 대신 손실 난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신 분들은 회복을 거의 다 했다, 또는 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갖고 있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한은 다시 또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왜? 지수가 매일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다가 또 하루 이틀 강하게 반등 상승을 주면은 이제는 바닥치고 다시 올라오나 보다, 그러한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냥 손실난 종목을 그대로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영향이 있죠. 뭐 지금 상태라면 옵션 쪽에서 뭐 대박 났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방 쪽을 거신 분들. 자, 일단요, 이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죠.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뭐 강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기대를 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수 감소가 하면서 시장이 조금 반전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지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나온 리포트죠. 자, 눈높이 높아진 반도체주, 그렇죠? 자, 여기 보면요, 상당히 재밌는데, 사태가 진정되면 가장 먼저 반등을 이끌 주도주로서 반도체주가 꼽힌다. 우리 지금 거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언급해 드린 부분이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5G 스마트폰 부품주였죠. 근데 특히 우리가 반도체 쪽에 비중을 높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반등을 주면은 반도체주가, 그렇죠? 강하게 상승을 줄 거다. 이거는 오늘뿐이 아니고요. 지난주도 계속적으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3곳 이상의 증권사에 추정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39조 8,800억이다. 이는 1개월 전에 예측된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치 영업이익 39조 8천억보다 0.2%. 상당히 지금 심동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도 실적 전망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바로 시장만 안정되면 바로 이런 부분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시장을 주도하면서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른쪽에 보면 한일 무역 분쟁 수혜주, 그렇죠? 실적 주가 모두 개선. 자,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이요. 여기 보면 이제 소울브레인, 동진 세미캠. 지금 우리 동진 세미캠 갖고 좀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17,000원대가 좀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급락과 함께 지금 뭐 쉽게 무너지면서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죠. 근데 이 부분, 최근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 우려를 내세워 한국인에 대해 90일 이내 체류 시 일본 무비자 입국 혜택 중단, 기존 발급 비자 무효화 등의 입국 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 정부도 보복에 나서면서요. 한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소재 쪽 부품이라든지 이 국산화가 더 빠르게, 그렇죠?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그래서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렇죠?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되면은 이
국산화 수혜주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바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뭐 솔브레인, 여기 나온 종목은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이죠. 뭐 여기 내용 보면요. 수혜주로 꼽히는 불화수소동 생산업체 솔브레인과 강가의 관련주인 동진 세미캠은 작년 4분기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3분기만 보면은 영업이익 솔브레인 502억, 동진 세미캠 249억으로서 증가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동진 세미캠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조만간에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동진 세미캠 지금 시장 역량에 의해서 좀 크게 하락해서 좀 힘든 국면이 지나고 있지만은 요 국면만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빠른 주가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네페스죠. 반도체 패키징 매출 본격화로 성장 기대감 하이 증권이에요. 자, 네페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로서요. 팬아웃 패키징 중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네페스 같은 경우 오늘도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네페스. 자, 오늘도 뭐 1500 한 2.8% 하락했지만 최근 상승폭에 비해서 그렇죠? 상당히 선방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은 우리 조금 그래도 잘 들어갔어요. 이 2월 10날 월요일이죠. 21,000원대 그리고 초반대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이죠. 11일날 중반대 그렇죠? 우리가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지금 수익 충분히 났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부분 이제 이것을 언제 극대화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반도체주들 지금 조금 더 조정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은 받지만은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진 세미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7,000원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 국산화 수혜주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셔서 일단 지금은 갖고 계십시오. 일단 17,000원대 한번 강한 지지세가 무너지면요. 이제는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이 17,000원 회복할 때 힘있게 올라오느냐 못하느냐를 보면서 그때 물량을 축소하느냐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은 전혀 매도를 신경 쓰지 말자.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저는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원익 QNC죠. 우리 이제 하모니 관심주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그럼 나름대로 선방해놓은 모습이에요. 실적도 4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2차 전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필 옵티스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또 오늘 엠플런스 그렇죠? 오늘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311억 매출액 대비 한 40% 가까이 그렇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죠. 이 필 옵티스는요. 이 스태킹 해갖고요. 이 양극재, 전해질, 불막, 음극재를 계단처럼 층층이 쌓는 공정이라 그러죠. 근데 이 삼성 SDI의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삼성 SDI하고 합작사 설립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을 하겠다. 지금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한번 필옵티스 그렇죠? 뭐 시장 영리에서 오늘 뭐 6.9% 거의 7% 가깝죠. 900원 하락한 12,000원 그렇죠? 좀 더 부담은 될 수밖에 없어. 특히 최근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좀 안 빠진 종목들도 확산이 되면서 뒤늦게 좀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뒤늦게 빠진 종목 시장 안정 시에는 빠르게 회복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엠플럭스 그렇죠? 자, 엠플러스는 오늘 수주권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살아있는 모습은 2차 전지들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별 수 없죠, 그렇죠? 자, 전일 지난 금요일날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렇죠? 그 부분 지난주 금요일날 덜 빠진 부분까지 오늘 반영이 되면서 6.8% 4,100원 하락하면서 55,600원. 근데 저는 시장이 안정되면 그거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빠르게 회복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굳이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짓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서 그렇죠? 좀 시장이 좀 반등다운 반등,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판단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오늘 6.7% 21,500원. 그러니까 덜 빠진 종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좀 시장이 안정됐을 때 좀 강하게 상승했던, 반등을 줬던 종목들 위주로 금일 조금 낙폭이 심화됐는데, 지난주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재차 빠르게 회복해 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종목군 위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상당히 힘드신 국면 모두 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힘든 국면일수록 그렇죠? 잘 견디고 인내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